제가 3년 전 11월에 여기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일한 그 중화서국은 중국의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근데 보통 역사하게 되면 정치사를 역사해요. 근데 중화서국은 이제 정치사인 역사, 이러면 언어 문학사, 철학사, 이제 문사철 세 가지의 역사를 다 취급하는데, 저는 언어 문학 파트에 이제 책임자를 하고 거기서 28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당께 3년이면 풍물한다. 저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28년 일했으니까 이제 과외로 역사에 관계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역사를 그래도 좀 안다는 뿐입니다. 여러분이 양해하기 바랍니다. 저희 제목은 이게 고구려 공정의 취소와 한국인이 주의해야 할 자세, 그리고 첫째가 중국 고구려 공정의 유래.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고구려 공정이라는 말을 쓰자. 왜? 동북공정을 해놓고 한 것은 100분이 99 고구려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고구려 공정하게 되면 그게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동북공정하게 되면 그 빗나가서 삐 떠나서 고구려 공정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재차 건의하건데 앞으로는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고구려 공정이라는 말을 쓰자.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얘기한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BC 기원전 21세기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중국이 한반도의 나라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이제 연대표식으로 쭉 나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저희 원고를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46페이지 중간인데 뭐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가 한바탕 나오는데, 이제 이민폐 1,500만 원하고 괄호치고 약 한화 2,700억 했는데 그게 2,700억이 아니라 27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조 7천 원은 270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고구려 공정에 중국 돈 1,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1,5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환율로 한화 약 27억이 되고, 또 중국인이 평균 공급이 그때 당시 한국인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화 270억의 상대 가치로 따라서 내는 자금을 투자하니,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역사는 한국 역사도 어떻게 중국 역사나하고 아주 완고하게 우리는 학자들은 모르지만 옆에서 관망하는 학자들을 보기에는, 야 이거 우리 역사학들한테 금광이 생겼구나. 27억이면 27사람이 달게 되면 1인당 5개예요. 금광이 생겼구나. 나도 한번 어디에 보자. 그래서 원래 고구려를 중국 역사상 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보는 학자가 너댓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몇십 명으로 끌어난 겁니다. 금광새로 확 알게 들어서 요거 이렇다는 거고, 일본은 제일 제마에서 요거에 다른 거 제가 저희 원고에 별로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 고구려 공정의 취소.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공정을 취소하다. 한데 첫 번째 근거,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넣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고구려를 인간조선사로 보아야 한다. 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이 역사학은 원칙이 있습니다. 영토 번외론입니다. 어제까지도 중국이었는데 오늘 중국 960만 평방기로 밖에 나라로 됐으면 외국 역사를 취급하고, 옛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외국 역사지만 지금 중국 역사 판도안에 들어왔으면 중국 역사를 취급하고, 그래서 현유 영토를 기본으로 한다. 이게 중국 역사의 원칙인데, 그냥 고구려는 그 영토가 중국에도 좀 있고 한국에도 좀 있으니까 중국이 그거는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보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겠습니다. 밑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한 것은 이제 1960년대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분열될 때 그때 뭔가 하면 집권 정당으로서 중국 편에 선 나라는 알바니아 하나뿐입니다. 인도백만. 그리고 나머지 집권 정당은 공산당은 몽땅 소련 편이에요. 근데 북한은 소련 편이면서 살짝 중국한테 추파를 좀 던진 겁니다. 예, 북한이 소련 편이면서 살짝 중국한테 추파를 좀 던지니까 중국이 야 이거 북한을 우리 편으로 땅자리했구나 하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무상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북한 이제 대표단이 올 때마다 옛날 이거 다 중국 동북이 당신의 땅이었는데 옛날 우리 봉건 왕제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당신네를 압록강 두만강 동쪽으로 밀어냈으니 참 미안하다 사과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북한을 우리 편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다가 1990년대 와가지고 민족 모습으로 소련이 10몇 개 나라를 갈라지고 유고슬라비아가 6개 나라를 갈라지고 이러니까 또 미국이 중국도 이제 뭐 6개 나라를 갈라지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때 와서는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듣기 좋게 말하면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했다 저렇게 이용했다는 거고 좀 듣기 쉽게 말하면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왜곡했다 저렇게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한반도 역사와 이제 고구려 역사에 대한 그 종합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당시 중국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유엔에서 중국 대표로 유엔 대사로도 맡아졌습니다. 이조성 외교부 장관이 고구려 공동에 참가한 학자들 다 만났고 아주 중요한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고구려 공동을 이제부터는 취소한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취소가 뭐냐? 우리는 계속 하겠다. 계속 하려면 너는 그건 너 개인 행위지 우리 나라의 국채는 아니다. 국가 재정은 못 준다. 나라 국채 사업이 아니고 너 개인이 연구하고 싶으면 하라. 그리고 앞으로 고구려 문제로 한국 학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열지 마. 밑에 사람들이 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면 한국 사람은 제 소리 하고 너네 너네 소리 하고 한국 사람 말하는데 네가 반박하지도 말고 당신이 말하는데 한국 사람이 반박하지도 말고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하고 하려면 하라. 그래서 한 2번 해봤는데 재미도 없고 싱겁거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예 때려치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고구려 공동을 취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국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제가 해석하면 고구려 공장을 국가 차원에서 취소한다. 이거는 첫째,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 둘째, 고구려 공장하다 모든 저작을 중국 출판사에서 출판을 못한다. 550개 출판사 어디 가서 출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국가가 나쁘면서 좋은 점이 뭘 하려 하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하면 어떤 적이 나면 2006년도에 중앙민족대학교 오 교수가 나한테 원고를 가져왔어. 그 원고의 제목이 육문중학교에서의 김일성 주석. 그러니까 김일성이 육문중학 있으면서 어떻게 항일하고 어떻게 혁명했다는 걸 아주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야. 중문으로 번역해서 해서 아마 북한에서 누가 썼는지. 이거를 지금 자기네가 출판하려는데 애먹었다. 정 교수 좀 이거 좀 도와달라. 내가 가져와 내가 도와줄게. 왜? 이거를 허가하는 사람이 저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양목지라고. 중화서구에서 성급에서 올라간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장춘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양국전에 집에 찾아가서 자 이거 좀 출판해줘. 내 생각에는 형제국가 뭐 김일성 중국 모태국어랑가 절친한 친구고 말이야. 이게 무적결제가 어딨어. 그러니까 알아서 이거 두고 가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육문중학교에서 이 김일성 주석하는 이 책을 출판 못한다. 그리고 이 문서를 중국의 5, 600개 출판사 그리고 출판권이 있는 서점도 있어요. 모든 서점에다가 서점 그리고 각 성, 시, 현마다 신문출판국 혹은 신문출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문서를 다 배포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찾아가서 양목지 집에 당신 출판 못하면 그 소리를 해서 나한테 주면 다지. 이거 뭐냐? 왜? 여기서 안 해주면 좀 줄 좀 이기고 좀 돈 좀 주고 저쪽 출판사 찾아가고 출판사 사장이 아닌 거 많거든. 또 저쪽이 안 해주다면 또 저쪽 찾아가고 한 서너 개 찾아가면 어느 한 출판사가 해줄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전 중국에게 몇천 부를 지금 배포한 거예요. 왜 이러나니까? 자기 그 집에서 중앙 내부 문건을 하나 그래서 나한테 보이면서 출판에 엄격히 공개하여야 할 사항. 첫째가 공산당 형제국가의 수능에 관한 책. 둘째, 인권 문제에 관한 책. 셋째, 종교 문제에 관한 책. 넷째, 소설 문제에 관한 책에서 마지막 28까지 있어. 그게 당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제일 반대하는 책이야. 이거 출판 못해. 출판했다가 내 지문 출판국 도서사 차장 옷 벗고 나는 내리목이야. 양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앞으로 고구려공동하는 책을 중국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하려면 너 왜 출판사 그 출판했다가는 석 달 동안 출판사 업무 정지하고 검토하고 한달로 5천만 원 벌금 물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소위 독재국가가 나쁘면서도 이면에서 좋은 거 같기. 그래서 벌써 2007년에 작년에 2007년 하반년에 기림선에 누가 찾아와서 이 고구려공동에 관한 책인데 지금 출판해서 100부 팔렸는데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있는데 불운간에 이거를 펄프공장에 가다가 종이 제지소에 들어갈 판이다. 나보고 제발 이 책 좀 살려달라. 근데 방법 없어. 그 책은 그냥 펄프공장에 가다가 녹여가지고서 제지하는데 들어가도 난 방법 없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취소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취소물을 계속 하겠다. 이 동북공정의 고수 분야가 모두 서해 하나는 이제 그 선진기, 여행성 사회과학원의 선진기. 그다음에 하나는 유자민, 연변대학교 교수 유자민. 또 하나는 젊은 사람 묘의 여자. 최고 고수가 있었고 그 외에 좀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경비 안 주지 출판 못하는 거 다 때려주지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손진기와 유자민은 이미 별세했고 이제 묘의라는 한 사람 남아서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편집쳐서 자금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속 한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고구려공정은 2007년부터 중국 땅에서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구려공동이 끝나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공동을 놓고 내가 보는데 너무 물고 늘어진다 이거예요. 이미 정지한 지 취소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로 물어지냐. 내가 어디 가서 특강하는 게 중국어에 관한 특강을 해. 중국어에 관한 특강. 중국어에 특강을 하는데도 끝나는 무렵에 쪽지가 올라와. 뭐냐? 동북공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쪽지를 읽자마자
그 개 같은 중남들 말이야. 동북공정 뭐 어쩌고 또 욕하고. 아니, 중국 정부를 정지한 지 10년 되고, 자금 조달 끝냈고, 출판 안 해주고, 출판된 책도 다 보통장에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물건을 주지 마라. 그러면 중국 정부의 관원이 와서, 자, 우리 고구려공장 그 사이에 한 5년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란 말이냐. 혹은 중국 역사학계에 무슨 뭐 학회 회장이나 누가 한국에 찾아가서 우리 한 5년 동안 동북공동 했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금 그만두는데 한국 사람들 양해하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미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다 걷어치웠으니까 한국 사람들 앞으로 제발 또 고구려 공정은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취해야 할 자세에 제가 말하고 싶은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이 고구려 공정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총적 원인, 총적으로는 이 정치 목적이지, 정치에 이용하는 목적인데, 그것을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하고 관계돼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비교적 자유로에 드나드는데, 우리 동북에 가가지고, 한국말 표현하면 만주에 가가지고, 그걸 비하면, 이거다, 옛날 우리 고구려 우리 땅 아니가? 우리 언젠가는 이거 다 빼앗으래 하면서, 너네 조선족들 잘해. 힘 키워. 앞으로 우리가 이 땅 빼앗을 때 당신의 앞에 나서서 말이야, 명명하게 싸야 돼. 이런 말을 아마 한국 사람이 동부에 와서 이런 말 하면 수십만, 수백만 분일 거면 내가 되는 것도 수백 분이니까. 중국에 180만 우리 동부한테 이런 말을 얼마나 했겠는가. 얼마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책에다 뭐냐면 이런 말은 오류적인 언론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왜냐면 무모한 행위다. 제가 한정어로 설계를 했는데 왜 오류적인 언론이냐? 왜 위험한 발상이냐? 왜 무모한 행위냐?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해석하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생각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묻고 싶은 사람들이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고, 셋째는 중국 학자가 개인적으로 고구려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개 중에는 고구려를 중국 지방 서식민족 정권이라는 바로 요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너무 욕하지 마라. 왜? 백가제방, 백화제방의 원칙에서 나 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야. 하다가 언젠가는 가서 그게 뭐냐면 역사에 대하여서 그 꾸중물에 섞여서 흘러가다가 이 물살이 약해지면 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런 오류적인 역사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보통 다 내버려 둬요. 너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걸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게 고구려 공정이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고구려 연구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고향의 연령성 무술인데 진양 동쪽 50km 무술인데 그 무순시에 가게 되면 무순시 동쪽으로 한 5km 가게 되면 그게 옛날 무순이에요. 지금 무순은 산업하고 왜 새도 풍성한 무순이고 그 옛날 무순을 뭐라고 하면 그 지역 이름이 무슨 성이야. 여기 성도 없는데 왜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 거기서 남쪽으로 한 8km 가게 되면 노호대라고 해서 노호대, 범호대 이런 걸로 자 노호대이고 동쪽으로 15km 가게 되면 대화방이 있어. 화는 화식하는 화, 먹는 화식, 화식하는 화. 서쪽으로 15km 가면 이성제라고 해서 이는 성이 있어요. 이승만 이그 이.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우리 무슨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고구려 공정을 심도 연구한 끝에 이게 다 해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성 상면은 탑이 있는데 탑의 이름이 돌탑이에요. 돌탑. 이게 해명이 되는데 돌탑은 고려탑의 와전이고 그 탑 밑에 가서 캐보니까 옛날 성 흔적이 나타났고
옛날 성이 있었는데 1500년 전에부터 허물어져서 지금 완전히 유야무야로 없어졌구나. 그리고 그 남쪽 팔길에 노호대 고자는 노호대 범호자가 원래는 거북고자예요. 북고자. 북친다는 북고자. 노고라는 건 아주 큰 북. 동쪽의 대화방은 많은 사람이 밥 먹는 곳이 집이에요. 그 대화방. 거긴 북이 설치했고 대화방은 군사들이 밥을 먹고 서쪽의 이석제는 뭐냐? 이거 다 해명되기가 이게 옛날에 고구려 성인데 아주 고구려의 맨 서쪽 끝에 성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들이칠 때 아마 이게 첫 전투라 전쟁이란 말이 있는데 칠 때 노고대에다 큰 불을 설치하고 두드리면 동군, 서군, 남군, 삼군이 왕 모여서 고구려 성을 이제 침략하는 거야. 그리고 동쪽 군대가 밥 먹는 곳이 대화방이야. 저희 고향이 대화방 그 마을입니다. 제가 거기서 났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석제는 왜 이석제냐? 고구려를 쳐가지고 처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읍을 함락했어. 그리고 중앙에도 보는데 우리 고구려를 정치해서 이쪽 읍을 하나 함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는 성이 있으니까나 그거를 이석채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 읍을. 이석채, 이시채, 성시하는 시. 근데 성시하는 시하고 도석제하고 중국어 발음이 거의 같아요. 지금은 와전돼서 이석채지만 옛날에는 이시채, 당나라 왕족의 성을 따서 고구려 그 지명을 갈아라. 이시채. 동쪽에는 동쪽 군대가 밥 먹던데 대화방. 남쪽에 노고대는 노호대. 산군을 거리는 큰 불 두드리는 곳. 고을탑은 고려탑. 고구려의 탑. 그 탑 밑에 산 중속에 큰 성이 있었고. 이거 다 해명된 거야. 한국 학자가 그거 해명하려면 학자들 여러 분이 가서 한 몇 년 동안 지방지 찾고 민간 전설 수집하고 문헌 찾고 몇십억 달아났지 몰라. 그러면 이거 외국 역사라면 중국 사람들 그만한 돈 시켜서 안 해. 고려는 우리 지방 소식민족 정권이라 하면서 막대한 돈을 처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좋은 재료를 그때는 다 연구해 놓은 거 앞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데는 고구려 공정, 말하자면 중국사의 편의치기로는 이런 공정도 있지만 고구려에 관한 그거하고 직접 무관한 데는 다 많은 것들은 세밀하게 수없이 연구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고구려의 지명이 아주 복잡한데 그 지명을 다 해명했고 옛날 지도를 복원했고 옛날에 그 전쟁한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명을 다 해명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공정하는데 너무 물거들어질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공정은 취소하고 우리는 계속 하려고 하면 하려면 해라. 그리고 한 10년, 20년 후에 와서 그 성과를 설 가져오면 우리 것으로 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약할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이러저런 어리적인 견해, 역사, 실사주의 역사와 어긋나는 거 이런 거 많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아주 가증스러운 얘기야. 그러면 어려운적이고 가증스러워도 하려면 하라. 이게 아주 대범한 태도다. 하물며 내가 여기 밑에 말하면 하물며 우리 한국 사학자들도 어리적인 다른 사람이 보건데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많이 하고 있더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저희 연들건 두만강은 지금 영길시 복판을 흐르는 부화동하라는 설도 있고 한국에 또 폐수는 지금이 하북성이 나나 심지어 해하라는 설도 있고 이제 폐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학을 연구하는 거 하지만 폐수는 저에게는 이제 아마 한반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설적으로 그래도 연장해야
요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뭐 난하요, 발해요. 만약 발해가 패소를 하게 되면 중국 영토의 절반이 조선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런 가능성은 없고 아마 가능성이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있는데 극상에는 그때 병력이 변하면서 이 폐수 위치도 변화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동향이니까 기껏해야 서쪽으로 밀어서 요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막 말하고 싶은 주요 내용이 아니고 심지어 뭔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8,000년 전부터 철기를 만들었었다. 뭐 이런 설. 또 한사군의 위치는 압록강, 두만강 서쪽에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섬서성에 있었다. 한사군이 중국 섬서성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 서안에서도 서쪽으로 한 18km 가게 되면 섬서성이 있어요.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안에 이런 설은 대부분 오르다. 다른 나라 사람이 가정스럽게 생각할 요소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이런 말 듣고 누구 하나 욕 안 해. 왜? 너 하려면 하라. 하다가 나중에는 정확하면 계속 나갈 거고 오래적이고 역사에 거슬리면 저절로 푹 가고 말 것이 아니냐. 네? 만약 한사군의 섬서설이 있었다. 요것만 좀 얘기 몇 마디 더 하면 중국 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양록이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 고조선과 우고를 공격했다. 제로부터 제금 산동반도야.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 우고강을 공격했다. 양복 장군이 이 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좌단군 수채는 5만 병선을 거느리고 요동으로부터 우고를 공격했다. 이것도 사기에 있어요. 또 루선 장군은 7,000명이 제병을 산동반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도착하였다. 이게 사기의 기록인데 한서의 기록도 이거하고 100분이 95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제와 요동의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다. 근데 고조선이 섬서성에 있었다? 그러면 섬서성에서 방금 1,000km 안에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난 이걸 왜 하면 여기엔 다 진역을 왜곡했다 치고 그렇지만 나는 바다라는 것을 왜곡 안 했으리라 해서 섬서성에 이 1,000km 반경에 바다가 없어. 그러면 거기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카스피해요. 카스피해. 섬서성에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카스피해요. 그러면 만약 고조선이 한사군이 섬서성에 있었으면 이 군대가 카스피해를 지나서 고조선을 멸망했다는 소리야. 그럼 중국은 카스피해 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의 터키에 있은 거예요. 터키점에 있는 중국이 카스피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섬서성에다가 한사군을 세웠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터키에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5분의 4의 중국 영토가 결국은 한국 영토로 돼버리는 거야. 만약 이 설이 성립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 가만히 있어. 왜? 너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라. 반박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사학에도 이러저런 행설수설이 많지만 한국 사학에서도 행설수설이 있다. 그러니까 너 행설수설 하려면 하라. 내버려두고. 왜? 중국 사람도 너 행설수설 하려면 하라. 우리 내버려둔다. 이렇게 평화 공존을 하면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노선으로 우리 중한 두 나라의 역사학계 학자들이 돈독한 우위를 다지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한국에는 이제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저는 우선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면 중국에 가게 되면 60대, 70대 노인들 한다는 게 초저녁에는 길가에서 춤추고
한밤에는 마장 놀고. 근데 한국 노인들은 저기 무슨 이 과외 시간으로 막 역사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거 얼마나 고상하고 좋으냐.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좋다고 이게 하지만 중국 옛날에 어떤 말이냐면 예불식 벌법학. 이해가 10배 안 되면 이미 있는 법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또 예불식 법불리. 이해가 10개가 못 되면 새로운 법을 세울 수 없다. 얼마인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10개가 아니면 기존 학설을 부정할 수 없고 확실한 증거가 10개가 못 되면 내 새로운 학설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과학이니 이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이 이 좋은 일에 집어들어서 좋기는 이 과학을 과학에 뛰어들어서 일각에는 내놓으려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각고 연창을 거쳐야 일각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희 말 이것으로 마칩니다. 혹시 정인갑 선생님은 그 토론에 참석 못하시니까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넣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고구려를 응당조선사로 보아야 한다. 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의 역사학은 원칙이 있습니다. 영토 번외론입니다. 어제까지도 중국이었는데 오늘 중국 960만 평방킬로 밖에 나라로 됐으면 외국 역사를 취급하고 옛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외국 역사지만 지금 중국 역사 판단에 들어왔으면 중국 역사를 취급하고 그래서 현유 영토를 기본으로 한다. 이게 중국 역사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영토가 중국에도 좀 있고 한국에도 좀 있으니까 중국이 그거는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보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한 것은 이제 1960년대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분열될 때 그때 뭔가 집권 정당으로서 중국 편에 선 나라는 알바니아 하나뿐입니다. 인도에만. 그리고 나머지 집권 정당은 공산당은 몽땅 소련 편이에요. 근데 북한은 소련 편이면서 살짝 중국한테 주파를 좀 던진 겁니다. 북한이 소련 편이면서 살짝 중국한테 주파를 좀 던지니까 중국이 야 이거 북한을 우리 편으로 당겨야겠구나 하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무상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북한 이제 대표단이 올 때마다 옛날 이거 다 중국 동북이 당신의 땅이었는데 옛날 우리 봉건 왕제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당신네를 압록강 두만강 동쪽으로 밀어냈으니 참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북한을 우리 편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다가 1990년대 와가지고 민족 모습으로 소련의 10몇 개 나라를 갈라지고 유고슬라비아가 6개 나라로 갈라지고 이러니까 또 미국이 중국도 이제 그 6개 나라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때 와서는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듣기 좋게 말하면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했다 저렇게 이용했다는 거고 좀 듣기 쉽게 말하면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왜곡했다 저렇게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한반도 역사와 이제 고구려 역사에 대한 그 종합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당시 중국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유엔에서 중국 대표로 유엔 대사로도 가서 있었습니다. 이조성 외교부 장관이 고구려 공정에 참가한 학자들 다 만났고 아주 중요한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고구려 공정을 이제부터는 취소한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취소가 뭐냐? 우리는 계속 하겠다. 하니까. 계속 하려면 너는 그건 너 개인 행위지 우리 나라의 국채는 아니다. 국가 재정은 못 준다. 나라 국채 사업이 아니고 너 개인이 연구하고 싶으면 하라. 그리고 앞으로 고구려 문제로 한국 학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열지 마. 밑에 사람들 열겠다고 보니까 그러면 열면 한국 사람은 제 소리 하고 너네 너네 소리 하고 한국 사람 말하는데 네가 반박하지도 말고 당신이 말하는데 한국 사람이 반박하지도 말고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하고 하려면 하라. 그래서 한 2번 해봤는데 재미도 없고 싱겁거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예 때려치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고구려 공정을 취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국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제가 해석하면 고구려 공장을 국가 차원에서 취소한다. 이거는 첫째,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 둘째, 고구려 공정하다 모든 저작을 중국 출판사에서 출판을 못한다. 550개 출판사 어디 가서 출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 국가가 나쁘면서 돈점이 뭘 한다 하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하면 어떤 적이 나면 2006년도에 중앙민족대학교 오 교수가 나한테 원고를 가져왔어. 그 원고의 제목이 육문중학교에서의 김일성 주석. 그러니까 김일성이 육문중학 있으면서 어떻게 항일하고 어떻게 혁명했다는 걸 아주 김일성을 찬양한 책이야. 이 중문으로 번역해서 아마 북한에서 누가 썼는지. 이거를 지금 자기네가 출판하려는데 애먹었다. 정 교수 좀 이거 좀 도와달라. 내가 가져와 내가 도와줄게. 왜? 이거를 허가하는 사람이 저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양목지라고. 중화서구에서 성급에서 올라간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장출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양목전에 집에 찾아가서 자 이거 좀 출판해줘. 내 생각에는 형제국가 뭐 김일성 중국 모태국어랑 다 절친한 친구고 말이야. 이거 문제 없겠자고 줬어. 그러니까 알아서 여기 두고 가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육문중학교에서의 김일성 주석하는 이 책을 출판 못한다. 그리고 이 문서를 중국의 500개 출판사 그리고 출판권이 있는 서점도 있어요. 모든 서점에다가 서점 그리고 각 성, 시, 현마다 신문출판국 혹은 신문출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문서를 다 배포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찾아가서 양목지 집에 당신 출판 못하면 그 서류를 해서 나한테 주면 다지. 이거 뭐냐? 왜? 여기서 안 해주면 좀 줄 좀 이기고 좀 돈 좀 주고 저쪽 출판사 찾아가고 출판사 사장이 아닌 거 많거든. 또 저쪽이 안 해주다면 또 저쪽 찾아가고 한 서너 개 찾아가면 어느 한 출판사가 해줄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전 중국에게 몇천 불을 지금 배포한 거예요. 왜 이러나니까? 자기 그 집에서 내부 중앙 내부 문건을 하나 그리스한테 보이면서 출판에 엄격히 공개하여야 할 사항. 첫째가 공산당 형제국가의 수능에 관한 책. 둘째, 인권 문제에 관한 책. 셋째, 종교 문제에 관한 책. 넷째, 소설 문제에 관한 책에서 마지막 28까지 있어. 그러니까 당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제일 반대하는 책이야. 이거 출판 못해. 출판했다가 내 지문 출판국 도서사 차장 옷 벗고 나는 내리목이야 돼. 양해해.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고구려공정하는 책을 중국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하려면 왜 출판사 그 출판했다가는 석 달 동안 출판사 업무 정지하고 검토하고 한달로 5천만 원 벌금 물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소위 독재로가 나쁘면서도 이면에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벌써 2007년에 작년에 2007년 하반년에 기림성에 누가 찾아와서 이 고구려 공정에 관한 책인데 지금 출판해서 100부 팔렸는데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있는데 불운간에 이거를 펄프 공장에 가다가 종이 제지소에 들어갈 판이다. 나보고 제발 이 책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네 방법 없어. 그네 방법 없어. 그 책은 그냥 펄프 공장에 가다가 녹여가지고서 제지하는데 들어가도 난 방법 없어.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취소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취소물을 계속 하겠다. 이 동북공정의 고수분야가 모두 서해 하나는 이제 그 선진기, 여행성 사회과학원의 선진기. 그 다음에 하나는 유자민, 연변대학 교수 유자민. 또 하나는 젊은 사람 묘의 여자. 최고 고수가 있었고 그 외에 좀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경비 안 주지 출판보다는 다 주지 이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손진기와 유자민은 이미 별세했고 이제 묘이라는 한 사람 남아서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편지쳐서 자금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속 한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고구려 공정은 2007년부터 중국 땅에서 이미 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구려 공정이 끝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 공정을 놓고 내가 보기에 너무 물고 늘어진다 이거예요. 이미 정지한 지 취소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는 물어지냐. 내가 어디 가서 특강하는 게 중국어에 관한 특강을 해. 중국어에 관한 특강. 중국어에 특강을 하는데도 끝나는 무렵에 쪽지가 올라와. 뭐냐? 동북공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쪽지를 읽다마다 그 개 같은 중놈들 말이야. 동북공정 뭐 어쩌고 또 욕하고. 아니, 중국 정부가 그걸 정지한 지 10년 되고 자금 조달 끝냈고 출판 안 해주고 출판된 책도 다 보통장에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물건을 흘리지 마라. 그러면 중국 정부의 관원이 와서 자 우리 고구려 공정 그 사이에 한 5년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란 말이냐. 혹은 중국 역사학계에 무슨 뭐 학회 회장이나 누가 한국에 찾아가서 우리 한 5년 동안 동북공정 했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금 그만두는데 한국 사람들 양해하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냐. 이미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다 걷어치웠으니까 한국 사람들 앞으로 제발 또 고구려 공정은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취해야 할 자세 제가 말하고 싶은 첫째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이 고구려 공정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총적 원인 총적으로는 이 정치 목적이지 정치에 이용하는 목적인데 그것을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한테 관계돼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비교적 자유로에 드나드는데 우리 저 동북에 가가지고 한국말 표현하면 만주에 가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다 옛날 우리 고구려 우리 땅 아니가 우리 언젠가는 이거 다 빼앗으래 하면서 너네 조선족들 잘해 힘 키워 앞으로 우리가 이 땅 빼앗을 때 당신의 앞에 나서서 말이야 용맹하게 싸워야 돼. 이런 말을 아마 한국 사람이 동북에 와서 이런 말 하면 수십만 수백만 분이니까 내가 되는 것도 수백 분이니까 중국에 180만 우리 동포한테 이런 말을 얼마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책에다 뭐냐면 이런 말은 모두적인 언론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면 무모한 행위다.
제가 한정으로 설계해 붙였는데 왜 어리석인 언론이냐? 어? 왜 위험한 발상이냐? 왜 무모한 행위냐? 이거를 내가 여기서 해석하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생각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묻고 싶은 사람들이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고, 셋째는 중국 학자가 개인적으로 고구려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개중에는 고구려를 중국 지방 소식민족 정권이라는 바로 요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너무 욕하지 마라. 왜? 백가제방, 백화제방의 원칙에서 나 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야. 하다가 언젠가는 가서 그게 뭐냐면 역사에 대하여서 그 꾸중물에 섞여서 흘러가다가 이 물살이 약해지면 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런 오른적인 역사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보통 다 내버려 거예요. 너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걸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게 고구려 공정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고구려 연구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고향의 연영성 무술인데 진양 동쪽 50km 무술인데 그 무순시에 가게 되면 무순시 동쪽으로 한 5km 가게 되면 그게 옛날 무순이에요. 지금 무순은 산업하고 왜 새로 풍성한 무순이고 그 옛날 무순을 뭐라고 하면 그 지역 이름이 무슨 성이야. 여기 성도 없는데 왜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 그 거기서 남쪽으로 한 8km 가게 되면 노호대라고 있어. 노호대, 범호대 늙을로자 노호대이고 동쪽으로 15km 가게 되면 대화방이 있어. 화는 화식하는 화, 먹는 화식하는 화. 서쪽으로 15km 가면 이석대라 해서 이는 성이 있어요. 이승만 그 이.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우리 무슨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고구려 공정을 심도 연구한 끝에 이게 다 해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무슨 성 상면은 탑이 있는데 탑의 이름이 돌탑이에요. 돌탑. 그게 해명이 되는데 돌탑은 고려탑의 와전이고 그 탑 밑에 가서 캐보니까 옛날 성 흔적이 나타났고 옛날 성이 있었는데 1500년 전에부터 허물어져서 지금 완전히 유야무야로 없어졌구나. 그리고 그 남쪽 팔길에 노호대 고자는 노호대 범호자가 원래는 불국고자예요. 북고자. 북친다는 북고자. 노고라는 건 아주 큰 국. 동쪽의 대화방은 많은 사람이 밥 먹는 곳이 집이에요. 그 대화방. 거긴 북이 설치했고 대화방은 군사들이 밥을 먹고 서쪽의 이석제는 뭐냐? 이거 다 해명되는가? 이게 옛날에 고구려 성인데 아주 고구려의 맨 서쪽 끝에 성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들이칠 때 아마 이게 첫 전투라 전쟁이란 말이 있는데 칠 때 노고대에다 큰 불을 설치하고 두드리면 동군, 서군, 남군, 삼군이 왕 모여서 고구려 성을 이제 침략하는 거야. 그리고 동쪽 군대가 밥 먹는 곳이 대화방이야. 저희 고향이 대화방 그 마을입니다. 제가 거기서 났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석제는 왜 이석제냐? 고구려를 쳐가지고 처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읍을 함락했어. 그리고 중앙에다 보는데 우리 고구려를 정치해서 이쪽 읍을 하나 함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는 성이 있으니까나 그거를 이석채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 읍을. 그 이석채, 이시채, 성시하는 시. 근데 성시하는 시하고 도석제하고 중국어 발음이 거의 같아요. 지금은 와전돼서 이석채지만 옛날에는 이시채, 당나라 왕족의 성을 따서 고구려 그 지명을 갈아라. 이시채. 동쪽에는 동쪽 군대가 밥 먹던 데 대화방. 남쪽에 노고대는 노호대. 산군을 거리는 큰 불 두드리는 곳. 고을탑은 고려탑. 고구려의 탑. 그 탑 밑에 산 중턱에 큰 성이 있었고. 이거 다 해명된 거야. 한국 학자가 그거 해명하려면
학자들 여러 분이 가서 한 몇 년 동안 뭐 지방지 찾고 민간 전설 수집하고 뭐 인문 찾고 몇십억 달아났지 뭐. 그러면 이거 외국 역사라면 중국 사람들 그만한 돈 시켜서 안 해. 그거는 우리 지방 소수민족 정권이라 하면서 막대한 돈을 쳐내가지고 이런 걸 다 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좋은 재료를 그때는 다 연구해 놓은 거 앞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데는 고구려 공정, 말하자면 중국 사회 편입시키려는 이런 공정도 있지만 고구려에 관한 그거하고 직접 무관한 데는 다 많은 것들은 재미라고 수없이 연구해서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고구려의 지명이 아주 복잡한데 그 지명을 다 해명했고 옛날 지도를 복원했고 옛날에 그 전쟁한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명을 다 해명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공정하는데 너무 늘어질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공정은 취소하고도 우리는 계속 하려고 하면 하려면 해라. 그리고 한 10년, 20년을 와서 그 성과를 설 가져오면 우리 것으로 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약할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연구하는 이러저런 어느적인 견해, 역사, 실사주의 역사와 어긋나는 거 이런 거 많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아주 가증스러운 얘기야. 그러면 어려운적이고 가증스러워도 하려면 하라. 이게 아주 대범한 태도다. 하물며 내가 여기 밑에 말하자면 하물며 우리 한국 사학자들도 어머니적인 다른 사람이 보건데 가증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많이 하고 있더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저희 연들건 뭐 두만강은 지금 영길시 복판을 흐르는 불화동하라는 설도 있고 한국에 또 폐수는 지금이 하북성이 나나 심지어 해하라는 설도 있고 이제 폐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학을 연구하는 거 하지만 폐수는 저에게는 이제 아마 한반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서쪽으로 그래껏 연장해야 요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뭐 난하요, 발해요. 만약 발해가 폐수를 하게 되면 중국 영토의 절반이 한국이에요. 그런 가능성은 없고 아마 가능성이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있는데 극상에는 그때 변경이 변하면서 이 폐수 위치도 변화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동향이니까 기껏해야 서쪽으로 오면서 요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주요 내용이 아니고 심지어 뭔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8,000년 전부터 철기를 만들었었다. 뭐 이런 설. 또 한사군의 위치는 압록강, 두만강 서쪽에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섬서성에 있었다. 한사군이 중국 섬서성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 서안에서도 서쪽으로 한 18km 가게 되면 섬서성이 있어요.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안에 이런 설은 대부분 오르다. 다른 나라 사람이 가증스럽게 생각할 요소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이런 말 듣고 누구 하나 욕 안 해. 왜? 너 하려면 하라. 하다가 나중에는 정확하면 계속 나갈 거고 오래적이고 역사에 거슬리면 저절로 푹 가고 말 것이 아니냐. 네? 만약 한사군의 섬서설이 있었다. 요것만 좀 얘기 몇 마디 더 하면 중국 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양록이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 고조선만 우고를 공격했다. 제금 산동반도야.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 우고함을 공격했다. 양복 장군이 이 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좌단군 수채는 5만 병선을 거느리고 요동으로부터 우고를 공격했다.
이것도 사기에 있어요. 또 루선 장군은 7,000명이 제병을 산동반대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도착하였다. 이게 사기의 기록인데 한선의 기록도 이거하고 100분이 95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제와 여동의 동쪽에 보조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다. 근데 보조선이 성서성에 있었다? 그러면 성서성에서 방금 1000km 안에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난 이걸 뭐냐면 여기에는 다 지명을 왜곡했다 치고, 그렇지만 나는 바다라는 것을 왜곡 안 했으리라 해서 성서성에 1000km 반경에 바다가 없어. 그러면 거기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카스피해요. 카스피해. 성서성에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카스피해요. 그러면 만약 보조선이 한사군이 성서성에 있었으면 이 군대가 카스피해를 지나서 보조선을 멸망했다는 소리야. 그럼 중국은 카스피해 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의 터키에 있은 거예요. 터키점에 있는 중국이 카스피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보조선을 멸망시키고 성서성에다가 한사군을 세웠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터키에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5분의 4의 중국 영토가 결국은 한국 영토로 돼버리는 거야. 만약 이 설이 성립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 가만히 있어. 너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라. 반박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사학계도 이러저런 횡설수설이 많지만 한국 사학계에서도 횡설수설이 있다. 그러니까 너 횡설수설 하려면 하라. 내버려두고. 왜? 중국 사람도 너 횡설수설 하려면 하라. 우리 내버려둔다. 이렇게 평화 공조를 하면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노선으로 우리 중한 두 나라의 역사학계 학자들이 돈독한 우위를 다지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한국에는 이제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저는 우선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가게 되면 60대, 70대 노인들 한다는 게 초저녁에는 길가에서 춤추고 한밤에는 마장 놀고, 근데 한국 노인들은 저기 무슨 이 과외 시간으로 역사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거 얼마나 고생하고 좋으냐.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좋다고 이게 하지만 중국 옛날에 어떤 말이냐면 예불식 벌북학. 예가 10개 안 되면 이미 있는 법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또 예불식 법불비. 예가 10개가 못 되면 새로운 법을 세울 수 없다. 얼마인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10개가 아니면 기존 학설을 부정할 수 없고, 확실한 증거가 10개가 못 되면 내 새로운 학설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과학이니 이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이 이 좋은 일에 집어들어서 좋기는 이 과학을 과학에 뛰어들어서 일각에는 내놓으려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각고 연창을 거쳐야 일각에는 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저희 말 이것으로 마칩니다.